카야입니다. 여기는 산세커이아 유컬립투스 레인 7번지고요. 오늘은 타운하우스를 지어봤는데요. 오늘 건축 설명하기 전에 건물 배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타운하우스에 총 4채의 집을 지었는데 101동, 102동, 그리고 103동하고 104동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4채 모두 가구가 꽉 채워진 채로 배포가 될 거예요. 근데 노트북 유저이시거나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가구가 전부 채워져 있으면 심지가 버벅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 동별로 그 동을 제외하고는 가구가 없게 따로 배포할 예정이에요. 혹시나 심지가 버벅일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취향에 맞게 입주하고 싶으신 집으로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건축 얘기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이미 썸네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건축은 평소랑은 조금 다른 스타일로 건축을 해봤어요. 도로도 새로 만들어주고 기차역도 만들어서 작은 마을 느낌으로 꾸며줬는데 일반적인 주거 형태보다 마을 느낌으로 꾸며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새로운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 마음에 너무 쏙 드는 건축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짓는 타운하우스는 가족들이 사는 집으로 꾸미기에는 조금 좁은 느낌이 들어서 1인심이나 신혼부부가 살 수 있도록 꾸며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건축하는 타운하우스는 청년들을 위한 타운하우스고요. 각 집마다 컨셉을 다르게 해서 외관은 같지만 내부는 다른 느낌이 나도록 꾸며줬어요. 그리고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더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컨셉을 정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오늘은 인테리어 하는 부분들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루즈해질 것 같아서 욕실 꾸며주는 부분은 모두 생략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집은 102동이 될 건데 나머지 101동이랑 103동, 104동은 대칭만 변경해서 그대로 복사를 해줬어요. 이제 그럼 오늘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다 끝났고요. 나머지 설명은 차도를 꾸며줄 때 이어가도록 할게요. 외관 틀은 어느 정도 다 잡았으니까 이제 차도를 꾸며줄게요. 제가 이 도로가 너무 꾸미고 싶어서 타운하우스를 짓게 된 거예요. 횡단보도도 만들어주고 차도도 만들어줄 건데 여긴 심즈잖아요. 그래서 현실 고증을 완벽하게 할 순 없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도로 꾸미는 건 평소보다 배속을 조금 더 빨리 하도록 할게요.
철도 바로 옆에 집이 있으니까 울타리도 빠짐없이 쳐줄게요. 근데 여러분, 저 심즈하면서 이 울타리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 오늘 건축에 너무 찰떡인 것 같아요. 보안을 위해서 타운하우스 입구에는 경비실도 배치해주고 옆쪽으로는 입주민들의 주차장도 만들어줄게요. 제가 그리고 이번에 건축하면서 생활 편집 탭을 되게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모르는 아이템이 꽤 많더라고요. 처음 배치해본 아이템들이 꽤 많은데 이런 아이템들을 적절히 배치해주니까 더 현실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도로가 조금 심심한 것 같아서 디테일을 넣어줄게요. 액자에 있는 화살표를 부박 사이로 돌려서 차도를 꾸며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외부 인테리어를 할 때 구글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평소에 너무 많이 보던 풍경인데도 막상 만들려고 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자료 사진을 참고하면서 꾸며줬는데 디테일이 하나하나 들어갈수록 더 현실처럼 변하는 걸 보고 너무 뿌듯했어요. 여기도 차도랑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돌려서 디테일을 넣어줄게요. 이제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줄게요. 근데 우리 심지에서는 탈 것이 상호작용이 안 되잖아요. 평소에 심지할 땐 대수롭지 않게 느꼈었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꾸며주다 보니까 상호작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아쉬웠어요. 이제 도로를 마저 꾸며주도록 할게요. 드디어 타운하우스 내부 인테리어를 시작해 볼게요. 여기는 101동이 될 거고요. 제가 오늘 내부 인테리어를 동마다 다 다른 컨셉으로 꾸며줄 건데
우선 여기는 활동적인 남심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작은 운동방도 만들어주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인더스트리얼 느낌으로 인테리어 해줄 거예요. 본격적으로 꾸며주기 전에 구조부터 조금 다듬어 줄게요. 이제 인테리어를 시작해 줄게요. 오늘은 주방부터 꾸며줄 건데요. 제가 구조 나누기 조금 난감하거나 원룸일 경우 주방부터 많이 꾸며주는데 오늘도 외관 모양만 보고 외부 건축을 진행한 거라 구조가 조금 애매해서 여기부터 인테리어를 해볼게요. 지금 배치한 카운터는 기본 게임 카운터예요. 저는 인더스트리얼하면 이 카운터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컨셉과 잘 맞을 것 같아서 기본 게임 카운터로 배치해줬어요. 이제 주방을 마저 꾸며볼게요. 제가 카운터를 배치한 곳이 통창에 있는 곳이라 상부장 달기 애매했는데 상부장은 여기에 달아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서재 겸 용물을 보는 곳이 될 거예요. 방을 만들기에는 애매해서 플랫폼을 한 단 올려 공간을 분리해 줄게요. 여기엔 책을 읽다가 바로 잠들 수 있도록 싱글 침대도 배치해 줄게요. 그리고 침대가 메리평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서 상부장을 뒤집어서 침대 헤드를 가려주도록 할게요. 공간이 좁아서 전부 상호작용이 될까 걱정이 살짝 되긴 하는데 책상을 놔서 업무도 볼 수 있도록 해줄게요.
이제 1층의 마지막인 거실을 꾸며줄게요. 항상 거실 꾸밀 때는 비슷한 TV만 놓는 것 같아서 다른 게 뭐 있을까 구경하다가 평소에는 손이 잘 안 가던 영화 스크린을 배치해줬어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랑 영화 스크린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 2층으로 올라왔어요. 구조 먼저 다듬어주고 인테리어 시작해볼게요. 여긴 2층 욕실 앞인데요. 원래는 욕실부터 꾸며줘야 하는데 오늘은 욕실 꾸미는 부분을 영상에 넣지 않을 거라 꾸미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침실을 방으로 나누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활동적인 남심이 사는 곳이라 운동방이랑 취미방을 따로 만들어줄 거여서 여기는 그냥 깔끔하게만 꾸며줄게요. 여기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겸 컴퓨터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꾸며질 거예요. 활동적인 남심이라 어떤 취미생활을 가지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미술에 조예가 깊으면 뭔가 멋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업실로 만들어줄게요. 여기는 이제 활동적인 남심을 위해서 운동방으로 꾸며줄 거예요. 헬스장에 따로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한 운동기구만 놔주도록 할게요. 이제 102동으로 왔고요.
101동과 마찬가지로 현관 옆에 동수를 표시해주고 우편함도 놔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타운하우스인 만큼 욕실 배치나 방문 등은 동마다 변경하지 않고 통일해 줄 거예요. 안 어울리면 안 어울리는 대로 그 자체가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변경해주지 않기로 했어요. 여기는 베이킹을 좋아하는 여심이 사는 곳이고요. 그래서 코티지 팩을 많이 사용해서 푸근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해줄게요. 그리고 곳곳에 식물을 배치해서 생기 있는 느낌을 더해줄게요. 제일 먼저 거실을 꾸며줄 거예요. 저는 코티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벽난로더라고요. 집에 비해 많이 크긴 하지만 푸근한 느낌을 위해서 벽난로를 배치해줬어요. 살짝 답답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벽에는 작은 창을 설치해주고 스크린을 작게 줄여서 TV 대신에 벽난로 위에 올려줄게요. 여기는 베이킹을 좋아하는 심이 사는 곳이니까 디귿자 모양 주방으로 다른 동들보다 주방을 좀 넓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피자나 빵을 만들 수 있는 소형 가전들도 빠짐없이 카운터에 배치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타운하우스에 사는 심들은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을 많이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1동에는 그림을 그리는 작업실과 운동방을 만들어줬고 여기 102동은 베이킹을 하는 주방을 만들어준 건데요. 베이킹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침실 옆에 다른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추가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주방을 마저 꾸며볼게요. 여기는 식사도 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심이 만든 빵을 먹을 수 있는 다이닝 공간으로 꾸며질 거예요. 빵을 좋아하는 만큼 같이 마시는 커피에도 진심이니까 일반적인 커피 머신 대신에 에스프레소 머신을 배치해줬어요.
이제 2층으로 올라왔고요. 구조 잡는 건 스킵하고 인테리어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기는 처음에 여심 혼자 사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꾸며주기 시작했던 건데 분위기가 화사해서 그런가 신혼부부가 살아도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싱글 베드 대신에 더블 베드로 배치해줬어요. 제가 좀 전에 인테리어 할 때 여기 벽이 시야를 너무 가리길래 지워준 상태인데 다시 원상복구를 한 뒤에 나머지 인테리어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긴 이제 취미 공간인데요. 사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침실 옆에 온실이 있으면 보기에도 예쁠 것 같아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작은 온실로 만들어줬고요. 이제 여기를 마저 꾸며주도록 할게요. 이제 104동을 꾸며줄 거예요. 제가 숫자를 잘못 배치해서 103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긴 나중에 제가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104동은 채스널 리즈가 고향인 신혼부부가 사는 곳인데요. 저는 목장팩 하면 산장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투박한 가구와 목장팩을 많이 사용해서 산장 느낌으로 꾸며줄게요. 여기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보다는 부부가 흔들의자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거나 난로 앞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주도록 할게요.
벽지랑 바닥부터 산장 느낌이 나서 그런가 바쁜 일상을 보내는 도시 사람들과는 다른 느긋함과 여유로운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여기는 102동과 마찬가지로 주방을 크게 만들어줄게요. 작은 행사라도 놓치지 않고 항상 가족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주방을 넓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냉장고를 놨을 때 카운터랑 냉장고 사이가 비는 게 싫어서 크기를 살짝 키워줬어요. 스토브는 기본 게임 스토브를 놔줬어요. 산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작 레인지인데 아직까지 얘보다 찰떡인 걸 못 찾은 것 같아요. 이제 주방을 마저 꾸며볼게요. 여긴 다이닝룸이 될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TV를 볼 수 있도록 TV도 놔주고 집에 방문한 손님들이 모여서 식사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6인용 테이블도 놔주도록 할게요. 벽지 때문인지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계단을 가려놓은 가벽에는 창문을 배치해 줄게요. 이제 침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왔어요. 구조를 조금 다듬어 준 뒤에 욕실 앞부터 꾸며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피아노를 배치해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줄게요. 크리스마스가 지난 진 오래지만 아직 치우지 않은 트리도 한 켠에 놔줬어요. 근데 바닥 장식이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높이를 내려줬어요. 여기도 1층하고 마찬가지로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침대를 놔주고 부부 침실로 꾸며줄게요. 영상에는 편집이 됐지만 제가 어울리는 침대 찾느라고 시간을 꽤 많이 소모했는데 작은 집 꾸며줄 때 배치했었던 기본 게임 침대로 놔줬고요. 이불이 파란색이라 조금 차가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양털 러그도 배치해줬어요. 여기는 원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장이랑 책상을 놔줄까 하다가 어느 정도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할 것 같아서 보석 공유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배치해줬어요. 이제 마지막 집인 103동을 꾸며줄게요. 여기는 연예인을 꿈꾸는 심스타그램 셀럽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동들보다 쨍한 컬러의 가구를 배치하고 친구들과 가볍게 술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게요. 제일 먼저 주방부터 꾸며줄 건데요.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지 않고 주로 배달 위주로 시켜 먹어서 넓은 주방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가전들만 놔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바텐딩을 연습하거나 친구와 함께 술 한잔 할 수 있도록 바를 배치해줬고요. 포토존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액자랑 네온 사인을 배치해줄게요. 옆이 너무 허전하니까 협탁을 놓고 조명들로 장식을 해줄게요. 여기는 이제 다이닝룸이고요. 원래는 식탁보단 노래방 기계를 놔주려고 했는데 공동주택이라 소음에 관한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서 큰 원형 테이블을 놔줬어요. 그리고 지금 꺼낸 원형 러그는 아마 아기가 잠자는 러그일 거예요. 근데 모양이 예뻐서 식탁 러그로 사용해 줄게요.
이제 거실을 꾸며줄게요. 무늬가 없는 벽지를 사용했더니 벽이 휑해 보여서 코지 비스트로 키트에 있는 장식을 뒤집어서 사용해줄게요. 여기 가구들은 대부분 코지키치 키트의 가구들을 배치해줬는데 104동 컨셉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제 취향을 저격한 키트였는데 앞으로 이런 키트가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거실을 마저 꾸며줄게요. (2) 층으로 올라왔고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파스텔 톤이랑 쨍한 컬러를 많이 사용해서 누가 봐도 셀럽이 사는 방처럼 꾸며질 거예요. 그래서 취미방보다는 사진 찍을 때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스팟이나 몸매 관리를 위한 운동방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침실을 꾸며줄 건데 그 전에 운동방 자리부터 잡고 꾸며주도록 할게요. 욕실 앞에는 옷장이랑 거울을 놔서 화장대를 만들어줄 건데 여기가 계단 바로 앞이라 의자를 놓기에는 자리가 조금 애매해서 의자는 놔주지 않을게요. 여기는 이제 웹서핑을 하거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컴퓨터 공간으로 꾸며질 거예요. 근데 이 선반에 컴퓨터가 안 올라가서 일반 책상에 올리고 책상을 작게 줄여줬어요. 만약에 컴퓨터를 클릭했을 때 상호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의자에 심을 먼저 앉히고 컴퓨터를 눌러서 작업을 해주세요. 이제 책상을 마저 꾸며보도록 할게요. 제가 인테리어 하면서 타공판을 2번째 쓰는 것 같은데 이번 키트 정말 잘 뽑히지 않았나요? 원래 저는 벽면을 꾸며줄 때면 늘 에코라이프 벽장식을 활용했었는데 이 아이템이 나오고서부터는 에코라이프 벽장식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앞으로도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여기는 옷장을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드림하우스 옷장을 그대로 쓰는 걸 안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은 부박 사이로 가구를 만들면 과부하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체 그대로 사용해 줄게요. 여기는 이제 백일동과 마찬가지로 운동방이 될 거예요. 런닝머신이랑 요가 매트 정도만 놔서 간단하게 꾸며줄게요. 근데 이렇게 꾸며주다 보니까 문득 든 생각이 백사동은 거의 키트로만 꾸며준 것 같아요. 요새 키트가 너무 잘 나와서 키트만 사용해서 인테리어 해봐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마저 꾸며주도록 할게요. 이제 타운하우스 인테리어가 모두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기차역을 꾸며줄 건데요. 제가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을 간 지가 정말 오래돼서 어떻게 생겼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꾸며줄 때도 구글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생겨서 도로 꾸며줄 때보다는 수월하게 꾸밀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지금 꾸며주고 있는 기차역만 마무리 지으면 오늘 인테리어는 끝이고요. 오늘 영상이 1시간짜리로 되게 길었는데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늘 그렇듯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